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날이 필요하다. 언젠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해야 할 보고서가 쌓이고 아이들 숙제를 챙겨야 하고 아내와 나눌 대화도 밀려 있는데 마음이 딱 그 자리에 멈춰버렸죠.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나 왜 이러지? 이상한가? 그날의 나는 낯설고 조금은 미워졌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이런 날들이 낯설지 않아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죠. 일을 끝내야 하고 새 기술을 배워야 하고 틈만 나면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건 시간 낭비, 쉰다는 건 게으름, 빈 시간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있는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요? 어느 주말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하늘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소리를 들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노자는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고 했습니다. 그는 쉼이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믿었죠. 그날 처음으로 나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이 영상은 그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쉼의 철학,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날의 의미를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만히 멈춰본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쉼을 두려워할까요?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가 주말에 뭐해? 라고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지 라고 답했더니 그가 그렇게 시간 낭비해? 라며 웃었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중년에 접어들며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졌어요. 일, 가족, 사회적 기대.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생산성 강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인이 쉼을 죄책감으로 느끼는 이유가 사회적 기대와 자기 가치의 연결 때문이라고 했죠. 2019년 연구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는 끊임없는 생산성 압박이 중년층의 소진 번아웃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오늘 좀 쉬어라고는 했지만 쉬면 안 돼라는 마음이 나를 몰아쳤어요. 세네카는 바쁨은 삶을 낭비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믿었죠. 어느 주말 아무 계획 없이 공원에서 책을 읽었어요. 처음엔 뭔가 해야 해라는 불안이 들었지만 곧 바람과 햇빛이 나를 감쌌어요. 2020년 연구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는 의도적 쉼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고 했으면 딱 했습니다. 당신은 쉼을 두려워한 적 있나요? 그 두려움 뒤에 어떤 목소리가 숨어 있나요? 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쉼을 일을 위한 준비로 여깁니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며 효율적으로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쉼은 그런 미션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와 카페에 갔어요. 오늘은 아무 계획 없이 있자라고 하려 했더니 그녀가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라며 웃었죠. 그날 우리는 그냥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였죠. 그 순간이 진짜 쉼이었어요.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그는 쉼이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2021년 연구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는 목적 없는 쉼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들었어요. 처음엔 뭔가 해야 해라는 불안이 들었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은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쉼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믿었죠. 그날 음악 속에서 잊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지쳤었구나. 당신은 언제 목적 없이 쉰 적 있나요? 그 쉼이 어떤 나를 보여줬나요? 중년의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달려왔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웠어요. 아내가 오늘 좀 쉬어라고 했지만
보고서 마무리해야 해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지쳤던 내가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쉼이 자신을 위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죠. 2022년 연구는 중년층의 의도적 쉼이 소진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이와 공원에서 연을 날렸어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웃으며 뛰었죠. 그 시간이 나를 채웠어요. 세네카는 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는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간다고 믿었죠.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 쉬었나요? 그 쉼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줬나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에 자책했어요. 시간을 낭비했어. 하지만 아내가 오늘 잘 쉬었네 라고 했죠. 한 시잖아 했죠. 그 말이 나를 깨웠어요. 쉼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라오자는 작은 고요가 큰 움직임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쉼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믿었죠. 2023년 연구, 심리학과 노화는 의도적 쉼이 중년의 인지 유연성과 정서 안정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과 식사하며 오늘 그냥 쉬었어라고 하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게 멋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하랬죠. 하이데거는 쉼은 존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느꼈나요? 그 시간이 어떤 나를 보여줬나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날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바쁜 일상 속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노자는 무의재현을 말했고 세네카는 쉼이 삶을 준비한다 했죠.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 쉼이 너를 살린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날 스스로에게 허락해보세요. 사색의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쉼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쉼 속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